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벌써 주말이 끝났습니다. 다들 돌아오는 주 중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알바도 취업도 극한으로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알바조차 구하기 힘들다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정규직 취업이 어려우면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라도 구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와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이고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 심지어 노년층까지 모두가 고용의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죠. 알바도 취업도 어려워진 현실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노동시장을 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통계상은 나쁘지 않게 보일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저임금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극심하죠.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정규직 일자리에 좁은 문이 되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환경이나 임금 수준이 열악해서 지원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마저도 들어가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 시장이 여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점포 운영 비용이 증가했고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두세 명의 알바를 쓰던 카페나 음식점이 이제는 가족 중심으로 운영을 하거나 사장님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알바 자리는 줄어들고 구직자는 몰리면서 경쟁률은 치솟는 상황인 거죠. 알바의 취업난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보면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으로 볼 수 있는데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줄였고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로 고용을 줄이고 있죠. 이는 곧 알바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AI의 등장은 많은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데 특히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무인 주문기나 키오스크, 로봇 서빙 등이 확산되면서 단순 알바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나 영화관 같은 업종에서 대규모 알바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자동화 장비가 대체하고 있어요. 이는 특히 청년층의 첫 일자리 기회를 크게 줄이고 있고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장년 노년층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었고 이는 알바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거죠. 정책적인 부분에서 임금 근로 조건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알바생의 권익은 일정 부분 개선되긴 했는데 동시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어요. 이로 인해 채용을 줄이거나 아예 가족이 이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즉 제도적인 개선이 역설적으로 일자리 축소를 낳는 역효과를 불러온 셈입니다. 세대별로 체감하는 고용난을 살펴보면 청년층에게는 취업준비생들은 정규직 채용 공고 자체가 줄어들어 지원 기회가 적고 알바조차 구하기 힘들어서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립의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헬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0대, 40대 연령층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이 많은데 그런데 구조조정과 계약직 확산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재취업은커녕 단기 아르바이트나 플랫폼 노동, 이제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장년 노년층을 보면 정년 이후에도 생활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노년층은 알바 시장의 중요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한계와 디지털 기술 적응력 부족으로 인해 선택 가능한 일자리는 제한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 때문에 저임금 고강도의 일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개인이 마주한 생존의 선택은 이처럼 알바도 취업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개인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선택을 시도합니다. 배달, 택배, 대리운전, 쿠팡, 물류센터 같은 단기 일용직에 뛰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는 육체적인 소모가 크고 안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스펙을 쌓기 위해 추가 학원, 자격증, 어학 점수에 매달리고 그런데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과도한 경쟁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일부는 코딩이나 디자인, 외국어 등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교육 비용과 시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끝내 지쳐서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낮추는 결과를 낳고요. 그렇다면 대안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청년이나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정부는 단순히 숫자 맞추기용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청년층에서는 디지털 신산업, 중장년층에는 경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알바 시장을 살리려면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이 먼저 안정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임대료나 세금, 금융 부담을 완화해서 소상공인의 인력을 고용할 여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자동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 훈련이 필요하고요. 대학 교육과 직업 훈련이 실제 산업 수요와 연결되도록 조정해야 하고, 평생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고용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요즘 알바도 취업도 어렵다는 말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 구조나 산업 변화, 정책 한계, 사회 인식이 모두 얽혀 만들어진 복합적인 위기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알바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은 우리 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만 미래 세대가 살아갈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들 각자 도생 시대에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